새벽 6시. 김철수 씨, 73세. 혼자 식사를 합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혼자 먹어본 적 없는 아침 식사.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3일째입니다. 5일 후, 그는 이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일 뒤, 김철수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8일 만에. 여러분이라면 이 남성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사람이 지난 5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먼저 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독거노인 3명 중 1명이 선택하는 것. 1974년 봄, 23 청년 김철수, 21살 새색시 이영희. 중매로 만난 두 사람의 첫 만남. 중매로 만났어요. 그때는 다들 그랬으니까. 근데 이상했어요. 처음 봤는데, 아,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어도 그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다 될 것 같았어요. 실제로 다 됐고요. 슬하에 이나 밀려 평범한 가정,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50년, 18,250일.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 매일 밤 같이 잠들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있고, 저녁에 들어오면 밥이 있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옆에 있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땐 몰랐어요. 손주들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우긴 했죠. 근데 이상하게 하루만 지나면 까먹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싸우는 것도 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2022년 2월 결혼 48년 차 되던 해 이영애 씨에게 췌장암 사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길어야 1년이라고.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아, 이제 1년밖에 없구나.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김철수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를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는 아내를 위해 하루에 10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아내가 가발을 썼어요. 근데 본인이 쓰면 자꾸 삐뚤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가발을 씌워줬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아내가 살아있으니까, 제가 뭐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솔직히 저희가 봐도 저렇게까지 헌신적인 보호자는 처음 봤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오시고 항상 환자분 손잡고 계시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예상보다 2달을 더 버텼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이영애 씨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만 봐도 아내도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날 아침 아내가 제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마요. 꼭 약속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떠난다는 것만 머릿속에 가득했으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아내가 제 손을 잡은 채로 그렇게 갔어요. 50년 동거동락 18,250일의 동행.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김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집에 이제 혼자. 이상하더라고요. 모든 게 똑같은데 사람만 없더라고요.
아내 옷에서 아직도 아내 냄새가 나는데 아내는 없고 그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밤이 제일 무서웠어요.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숨소리가 안 들리니까 집이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녀들도 각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애들한테 힘들다고 말 못했어요. 애들도 바쁜데 나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김철수 씨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3일째 되던 날, 딸의 권유로 김철수 씨는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집에만 계셔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근처 복지관에 상실감 극복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모시고 갔어요. 그곳에서 김철수 씨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도 그날 딸이 억지로 보낸 거였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 온다고. 박순자 씨, 68세, 5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어르신은? 저도요. 요즘 밥 먹기가 싫어서. 저도요. 그 말에 뭔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혼자구나. 처음으로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죠. 아내 얘기를 해도 이해해주는 사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공원에서, 경로당에서. 연애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할 사람이 생긴 거죠. 오늘 뭐 드셨어요? 날씨 좋네요. 그런 얘기. 근데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박순자 씨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혼자 먹기 뭐해서 2개 쌌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차려준 밥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 생각이 나서가 아니라,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비슷했어요.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사람이 무뎌지더라고요. 웃는 것도 잊어버리고. 근데 김 선생님이랑 있으면 가끔 웃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랬었어요. 우리 아내도 그랬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돌아가신 남편 얘기를 해도 돼요. 오히려 들어주니까 본인도 아내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게 고마웠어요. 아내를 잊으라는 게 아니라 아내 얘기를 같이 들어주는 사람.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당신 떠난 지 겨우 1달밖에 안 됐는데 나 너무 빨리 잊는 거 아닌가.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나타나 나를 잊었느냐고 묻는 꿈. 그래서 며칠 동안 순자 씨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만나기로 한 약속도 취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매일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나? 답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5일째. 딸 김미영 씨는 우연히 아버지를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는 모습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아빠가? 근데 진짜였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아빠, 이게 뭐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김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 말이 맞으니까.
내가 봐도 이상하니까. 근데 동시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살려고 하는 건지. 3일 후 새벽 6시 딸 김미영 씨는 갑자기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혼자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이렇게 혼자 드셨구나. 딸은 아버지 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영이 없이 하루를 보냈다. 84번째 날,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 85번째 날, 누구한테 말을 걸고 싶다. 86번째 날,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세고 계셨어요. 엄마 없이 사는 날들을. 우리가 아빠를 너무 몰랐어. 아빠는 엄마를 배신한 게 아니야.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였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사별 후 남성의 우울증 발병률은 여성의 약 3배에 달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배우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비율이 약 35%에 달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결핍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고립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온 노년층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독거노인 자살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말벗이 없다는 것,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배우자가 죽었는데 벌써? 라고요. 하지만 죄책감이야말로 사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고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망각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자녀들과 화해한 후 김철수 씨는 아내의 묘를 찾았습니다. 영희야, 나왔어. 미안해. 자주 못 와서. 있잖아. 나 요즘 한 사람 만나. 너 화났지? 나도 알아. 너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영희야, 나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너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나?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야 알 것 같아. 너는 알았던 거지? 내가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 근데 말이야, 이상한 게 있어. 그 사람 만나면서 오히려 너 생각이 더 많이 나. 그 사람이랑 밥 먹을 때도 우리 영희는 이거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하고, 공원 산책할 때도 영희랑 여기 왔었는데 그런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너를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너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됐어. 이제 알았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너와의 추억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그래도 돼. 맞지? 영희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일주일 후 딸 김미영 씨는 박순자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자녀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순자 이모,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 엄마 이야기도 가끔 같이 해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제 남편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우리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 함께 갈게요. 그런데 아버지, 순자 이모는 뭐 좋아하세요? 응? 다음에 또 올 거잖아요. 뭐 준비해드리면 좋을지. 그날 처음으로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와 박순자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납니다. 이게 우리 영희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어머, 이쁘시네. 이게 우리 남편. 신기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오히려 아내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근데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진 않아요. 따뜻하게 그리워지더라고요. 저도요. 김 선생님한테 우리 남편 자랑 많이 해요. 그럼 김 선생님도 아내분 자랑하시고 그렇게 서로 고인이 된 배우자들을 기억해 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제는 알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침에 누구한테 잘 주무셨어요? 물을 수 있고, 저녁에 오늘 뭐 하셨어요? 물을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약속했어요. 죽을 때까지 서로 말벗해주기로.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끝까지 누군가와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독거노인 350만 명의 이야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 주신 분들, 한국노인상담센터, 대한노인회,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혼자 힘드신가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1661-212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이 다큐멘터리는 모든 상실을 경험한 분들에게 바칩니다.